제3장, 음, 제3장, 재고자산 및 재고자산, 재고자산 및 농림업, 1. 재고자산의 의의, 1. 재고자산, 인벤토리의 정의. 재고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1.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 2.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 3. 생산이나 용역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이러한 재고자산의 상세 계정 과목은 다음 아래와 같다. 1. 상품, 제품. 상기업이나 제조기업의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완성된 재고자산, 완성품 재고자산. 2. 제공품, 현재 생산 중인 재고자산. 3. 원재료, 생산에 투입할 자재. 4. 기타 소모품, 저장품 등. 재고자산은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과 구분된다. 투자자산은 판매, 매각 목적으로 보유한다는 점에서 재고자산과 유사하나 투자자산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산이며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서 사용되는 자산,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서 사용되는 자산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재고자산은 재무상태표 유동자산으로 표시되나 투자자산 장기 보유 목적과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한편 재고자산은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자산 중에서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이므로 부동산 매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재고자산에 대한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02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의 측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 생산자가 해당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순실현 가능 가치로 측정하는 농림어업과 산림제품, 수확한 농림어업 제품 및 광물 자원과 광업 제품. 이 경우 순실현 가능 가치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2.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 일반 상품 중개 기업의 재고자산. 이 경우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하는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2.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 기업이 취득한 재고자산 중 구매자에게 판매된 부분은 비용, 매출원가로 인식되며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재무상태표의 기말 재고자산으로 표시된다. 기초자산 플러스 기초 재고자산 플러스 단기 매입 재고자산은 매출원가 플러스 기말 재고자산. 기초 재고자산과 단기에 매입한 재고자산의 금액이 이미 확정된 상태일 때 기업은 매출원가나 기말 재고자산 중 어느 한 가지 금액만 알 수 있다면 다른 한쪽의 금액도 확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 재고자산과 단기 매입 재고자산의 합계액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말 재고자산이 4만 원이라고 할 때 매출원가는 역산에 의해 6만 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출원가 6만 원이라고 할 때 기말 재고자산은 4만 원으로 역산된다. 결국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 시스템은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 중 어느 것을 먼저 확정할 것이냐에 따라 계속기록법과 재고실사법으로 구분된다. 자 봅시다. 재고자산의 원칙은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으로 실사법의 경우 표시 방법이 다르거나 수업 목적상 계속기록법의 위 원장으로 분석하는 것이 간편하다. 차변 대변으로 재고자산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요거 1. 계속기록법
perpetual system. 이론적인 계속 기록법, 이론적인 계속 기록법은 재고자산의 판매 시점에 매출과 매출 원가를 동시에 기록하는 방법이다. 기업은 재고자산의 판매 시마다 재고자산의 원가를 계속 기록하여 기말 재고자산을 실사하지 않아도 기중 매출원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중 확인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를 원가를 기초 재고 및 단기 매입 재고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면 기말 재고자산이 역산된다. 기말 재고자산은 기초 재고자산 플러스 단기 매입 재고자산 마이너스 매출원가. 자, 위 재고의 원장에서 단기 판매된 재고자산의 매출 금액이 8만 원인 경우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다. 매입 시점, 매출 시점, 매수 시점 등등 내가 차변 대변으로 나눈 거죠. 이 방법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표 3-1 계속 기록법 장점. 기준 매출 원가에 대한 정보의 획득 가능. 경영 관리 목적의 부합. 단점.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계속해야 되니까 재고자산 감모액이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재고자산 금액이 과대 인식됨. 감모자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거네. 계속 기록법은 기존 판매되고 있고 재고자산의 수량 및 단가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실무 적용이 어려우나 재고 시사를 하지 않아도 기준 매출원가와 재고 금액을 파악하기 용이하여 경영 관리 목적에 매우 부합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2. 재고 실사법 Periodic System. 이론적인 재고 실사법은 기준 재고 자산이 판매되는 경우 매출만 인식하며 매출원가는 기말 재고 실사를 통해 기초 재고 자산과 단기 매입 재고 자산의 합계액에서 기말 재고 자산을 차감하여 결정된다. 재고 실사법은 단기 재고 자산 매입 시 매입 계정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재고 실사법은 단기 재고 자산 매입 시 매입 계정 매입 들어오는 거 매입 계정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매출원가는 재고 자산 플러스 단기 매입 재고 자산 마이너스 기말 재고 자산 차변 대변 똑같이 나누죠. 매입 매출원가 결산 시점 요거는 위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기말시사법 장점 실무적으로 간편함. 단점 재고 실사 전까지 매출원가에 대한 정보 획득이 불가. 경영관리 부적합. 재고자산 감모액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재고자산 감모액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매출원가가 과대 인식됨. 재고실사법은 기준 판매되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기말 재고 실사를 통해 매출원가를 역산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매우 간편할 수 있으나 기중에는 재고 실사 전 매출원가와 재고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경영 관리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3. 각 방법의 장단점. 기업의 재고는 도난, 분실 또는 진부화에 따른 폐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장부에서 제각되어야 하는 재고자산을 감모라고 한다. 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계속기록법이나 재고실사법 중 어느 하나만 고집하는 경우 이러한 감모를 발견할 수 없다. 위 원장에서 재고실사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은 매출원가 10만원 단기 판매 가능 재고에서 기말 실사한 3만원을 차감하여 7만원으로 확정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매출원가는 6만원이며
감모액이 월간 매출원가에 흡수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계속기록법 또한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은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10만 원, 단기 판매 가능 재고에서 매출원가 6만 원을 차감한 4만 원으로 확정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기말 재고자산은 3만 원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재고자산 회계 처리 시스템이 단기 판매 또는 기말 재고 중 어느 한 금액만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행법 두 가지를 혼용하여 사용을 적용해야 한다. 표 3-3 계속기록법과 기말시사법의 장단점 특징 계속기록법 상품의 판매 시마다 판매 수량을 기록하여 매출 원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기말 결산 분계가 필요하지 않다. 기말시사법 상품의 판매 시 판매 수량을 기록하지 않고 기말 재고 시사를 통해 판매 수량을 역산하는 방법이다. 기말 결산 분계가 필요하다. 장점 계속기록법 기중 매출원가에 대한 정보 획득 가능 경영관리 목적의 부합 기말시사법 실무적으로 간편하다. 단점 계속기록법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재고자산 감모액이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재고자산 금액이 과대하게 인식된다. 기말시사법은 재고시사 전까지 매출원가에 대한 정보 획득이 불가능 경영관리에 부적합하다. 재고자산 감모액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매출원가가 과대 인식된다. 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전환원가는 뭐 제조업, 노동력 뭐 그런 겁니다.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에서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취득 종료, 의도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시점 1. 매입원가 상기업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매입자가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매입원가에서 매입 시 발생하는 부대원가를 포함하는데 매입원가는 수입관세와 재세금, 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 운임, 하향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 취득 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 원가를 할 때 차감한다. 텍스로 보면 관세, 취득세는 자산, 취득할 때 얻는 거니까 보유세, 보유재산세, 종부세 같은 거는 비용으로 취급합니다. 1. 매입 환출 해누리 한편 재고자산을 매입 후 해당 재화의 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하거나 매입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매입 환출 애누리라 한다. 실사법 실사법 회계 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매입 환출 애누리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매입 원가에서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로 차감한다. 매입 시점, 매입 환출 애누리, 차변, 대변, 매입 채무, 공개, 매입 채무는 이렇게 매입 환출 애누리가 있다. 2. 매입 할인. 매입 할인은 외상 대금의 만기일, 조기 지불에 따른 할인액을 말한다. 이러한 매입 할인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 대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매입액에서 차감한다. 예를 들어 2001년 1월 1일 재고자산을 10만원에 매입하여 결제 조건 N30, 30일 조건 50은 뭐지? 5. 10으로 계약하였다고 하면 실사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1월 1일 10일 내 결제 시, 30일 내 결제 시 5% 10% 요건가?
저는 매입 채무 10만원, 현금 10만원. 2분의 1이네. 10분의 5. 10분의 5네, 이게. 아닌데, 10분의 5? 뭐지? 이 기업의 제조 원가, 제조 기업의 경우 제조라는 작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 이 경우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와 전환 원가로 구성된다. 재고 자산의 전환 원가는 직접 노무비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한다. 또한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고정 및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도 포함한다. 고정 제조 간접 원가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공장 건물, 기계 장치, 어,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 및 수선 유지비와 공장 관리비처럼 생산량과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간접 제조 원가를 말한다. 변동 제조 직접 원가는 간접 재료 원가나 간접 노무 원가처럼 생산량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거의 직접적으로 변동되는 간접 제조 원가를 말한다.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생산 설비의 정상 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 원가에 배부하는데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 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정상 조업도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을 말하는데 계획된 유지 활동에 따른 조업도 손실을 고려한 것을 말한다. 생산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원가 배부액은 낮은 조업도나 유설비로 인해 증가되지 않으며 배부되지 않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기간에는 재고 자산이 원가 이상으로 측정되지 않도록 생산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을 감소시켜야 한다. 한편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생산 설비의 실제 사용에 기초하여 각 생산 단위에 배부한다. 한편 제조기업의 제조원가는 중국 회계에서 다루지 아니하며 원가 관리 회계에서 별도로 학습하게 된다. 3. 판매 가능 재고의 확정. 기업의 기초 재고자산과 단기 매입 재고자산은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액으로 배부된다. 기초 재고자산과 단기 매입 재고자산의 합계액을 판매 가능 재고액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판매 가능 재고액은 기초 재고 플러스 매입원가 플러스 부대원가 마이너스 매입 할인 애누리 환출 리베이트. 한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비용으로 인식,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2. 후속 생산 단계에서 투입되기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 원가. 후속 생산 단계는 공장에서 쓴 돈, 재고자산으로 봅니다. 3.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로 취득이지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는 간접 관리원가, 구매 부서 직원 비용들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4. 판매원가. 이거는 다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네 가지.
간략하게 얘기하면 계속기록법 T 원장을 이용하여 분석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거 재고자산 T원장. 한편 기업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매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재고자산의 원가로 처리할 것이냐 혹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할 것이냐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림 3-1 운임 처리 등의 방법. 매입은 매입 부대 원가, 매입 운임, 하역료, 매입 보험료, 재고자산. 매출은 판매 부대 원가, 판매 운임 등 판매비와 관리비로 봅니다. 네. 위 그림에서처럼 기업의 매입 활동과 관련된 부대 원가는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원가이며 이를 재고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해당 재고가 판매되는 시점,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를 한다. 한편 판매 시 발생하는 부대 원가는 수익과 즉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한편 위 예제의 경우 부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부분 포괄 손익계산서 기능형으로 한번 보고. 4. 제조기업의 전환원가.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기업의 재고 자산 취득 원가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 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한다. 또한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데 발생하는 고정 및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5. 기타 원가. 기타 원가는 재고 자산을 현재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 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 원가를 재고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범위 내 취득 원가. 6. 생물자산. 생물자산은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수확 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수확 시점의 인식. 이에 대해서는 후수를 하도록 한다. 7. 원가 측정 방법.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고법 등의 원가 측정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나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총매출 이익률법은 적용할 수 없다. 소매제고법은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 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 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한다. 소매제고법의 재고자산의 원가는 재고자산의 판매 가격을 적절한 총이익률을 반영하여 환원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때 적용되는 이익률은 최초 판매 가격 이하로 가격이 인하된 재고자산을 고려하여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판매 부분별 영업이익률을 사용한다. 8. 후불 취득. 재고자산은 후불 조건으로 취득할 수도 있다.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 요소의 정상 신용 조건의 매입 가격과 실제 지급액의 간의 차이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3. 기말 재고 자산의 포함 여부. 기업의 기말 재고 자산은 재고 보관 창고의 시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재고 실사액은 판매 가능 재고액에서 차감되어 매출 원가가 결정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때 기말 재고의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 인식되는 경우 매출 원가는 과소인식되며 역으로 기말 재고 자산이 과소인식되는 경우 매출 원가는 과대 인식된다. 결국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이
정확히 산정돼야 비로소 기업의 손익이 정확하게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 확정은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관리 요소이며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특수한 유형을 설명하도록 한다. 1. 미착 상품, 운송 중인 재고. 기업의 결산일 현재 기업이 판매한 재고, 구매한 재고 자산이 각 기업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운송 중이거나 운송 중에 있는 것을 미착 상품, 미착 재고라고 한다. 이때 해당 재고 자산을 판매자 또는 구매자 중 누구의 재고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문제가 발생한다. 미착 상품의 귀속은 판매자의 수익 인식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산일 현재 해당 운송 중인 재고 자산을 판매자가 이미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 결산은 현재 구매자의 재고이다. 한편 해당 재고에 대해 판매자가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결산일 현재 판매자의 재고이다. 이러한 미착은 주로 수출입 재고와 관련된 것으로 수출입 판매자의 판매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선적지 인도 조건 shipping 포인트. 선적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을 재고자산의 선적지 선적지에서 인식하는 방법으로 결산일 현재 해당 재고자산은 이미 선적이 끝난 후에 운송 중이므로 구매자의 재고에 해당한다. 한편 해당 선적 이후 발생하는 운임 등의 부대 원가는 구매자가 부담하며 구매 시 발생하는 것으로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해당한다. 2. 도착지 인도 조건 데스티네이션.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을 재고자산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 인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결산의 현재 해당 재고자산은 운송 중에 있으므로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자는 매출을 인식할 수 없다. 해당 재고자산은 판매자의 재고에 해당한다. 한편 해당 선적 이후 발생하는 운임 등의 부대원가는 판매자가 부담하며 판매 시 발생한 것으로서 판매자의 판매 비용으로 처리한다. 3-4 운송 중인 재고의 귀속, 선적지 도착 인도, 선적지에서 매출,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지에서 매출. 이 위탁 판매, 적송 판매. 위탁 판매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산의 판매를 대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판매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해당 재고자산을 판매한 날 매출로 인식하며 결산일 현재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산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으로 본다. 3. 시용 판매, 시용품. 시용 판매는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재고 자산을 시험 사용하고 구매를 나중에 결정하는 방식의 판매 형태이다. 판매자는 해당 재고 자산에 대해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매출로 인식해야 하므로 결산일 현재 구매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재고 자산은 판매회사의 기말 재고에 포함한다. 4. 할부 판매. 기업은 재고자산의 판매 후 판매 대금을 미래로 분할하여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자산의 판매는 판매 대금의 회수와는 관련 없이 판매 시점 매출로 인식하므로 미회수된 매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재고자산은 매출 원가로 처리하며 기말 재고에 포함시킬 수 없다. 5. 저당 상품. 기업은 차입금의 담보로 재고자산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고자산은 판매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말 재고자산에 저당 상품을 포함시켜야 한다. 6. 반품권이 있는 판매. 기업은 재고자산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반품권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재고자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각각 기업의 회계 처리는 달라진다. 만약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판매 재고 중 반품 예상액은 매출을 인식할 수 없으며 해당 반품 예상액 반품 재고 자산의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반품 재고 회수권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한편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다면 판매된 재고 금액의
재고 금액의 원가 전체를 반품 재고 회수권으로 인식한다. 반품 재고 회수권을 재고로 볼지는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언급이 없고 본 교재에서는 이를 재고에서 제외시켰다. 재교로 안 본다는 거지. 이에 대해 충당 부채 및 수익 파트에서 수술하도록 하겠다. 반품률이 추정 가능. 매출 인식 시점, 판매 시, 반품 예상액 제외, 기말 재고 자산 제외, 반품률 추정 불가, 반품 조건 만료 시, 매출 인식 시점, 기말 재고 자산 제외. 밑에 이제 3은 밑에 예제 3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산정 방식. 기업의 재고자산은 제조단가나 매입단가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재고자산이 판매되는 경우 기업은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판매된 재고자산의 실제 원가를 추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아래에서 이러한 재고자산의 단가 산정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 서술하도록 한다. 1. 개별법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음, 개별법은 식별되는 재고자산별로 특정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즉, 재고자산의 개별 물량 흐름을 직접 추적하여 판매 원가를 대응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외부 매입이나 자가 제조를 불문하고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분리된 항목에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손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손익을 자의적 그러한 경우 기말 재고를 남아있는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여 손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별법 장점 가장 이상적인 방법 단점 수량이 많고 원가가 작은 재고에 적용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움 이익 조작이 가능함.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은 재고자산의 수량이 적고 단가가 큰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수량이 많다면 아래와 같은 가정으로 재고자산의 단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 시험 때 보통 매출 2번이 뭐지? 무조건 매출 원가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네. 이 선입선출법 FIFO 어, First in, first out method. 선입선출법이란 실제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먼저 매입된 자산의 원가를 먼저 매출가로 대응된다는 가정이다. 즉 매입된 재고자산의 시간 순서대로 판매된다. 이러한 가정을 적용하여 위 자료 2의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를 산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 한번 보고 한편 계속기록법과 재고실사법을 적용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의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금액은 동일하다. 3. 후입선출법 LIFO Last in First Out Method
후입 선출법이랑 실제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나중에 매입된 재고자산의 원가가 가장 먼저 매출 원가로 대응된다는 가정이다. 즉 매입된 재고자산이 시간의 역순으로 판매된다. 이러한 가정을 적용하여 위 자료 2의 매출 원가와 기말 원가를 산정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다음과 같다. 블라블라블라. 1. 계속기록법 하에 후입 선출법. 계속기록법 하에 후입 선출법. 계속기록법 하에 후입 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판매 시 후입 선출법을 적용해야 한다. 계속기록법 하에 후입 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판매 시 후입 선출법을 적용해야 한다. 위와 같이 계산하는 이유는 3월 1일 판매 시 최근 입고된 재고자산이 2월 1일의 재고이며 9월 1일 판매 시 최근 입고된 재고자산이 5월 1일의 재고이기 때문이다. 이 재고시사법 하에 후입선출법. 재고시사법 하에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모든 매출은 모든 재고가 입고된 후에 단 1회로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위 자료 2의 경우 12월 31일 결산일 300개의 재고가 판매된 것으로 후입 선출법을 적용해야 한다. 위와 같이 계속 기록법과 시사법. 위와 같이 계속 기록법과 시사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매출 원가 및 기말 재고 자산은 자산의 금액은 달리 계산됨을 주의하기 바란다. 선입선출법은 시간의 순서대로 판매되므로 과거 원가가 매출 원가로 대응되고 최근 원가가 기말 재고로 대응된다. 만약 물가가 상승한다면 현재 수익의 과거 원가가 대응되므로 상대적으로 큰 이익이 인식되고 법인세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으나 기말 재고가 재무상태표의 보고 기간 말 가치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후입선출법은 시간의 역순에 따라 판매되므로 현재 원가가 현재 수익 시간 역순에 따라 판매되므로 후입선출법 현재 원가가 현재 수익에 대응되며 과거의 원가가 기말 재고로 대응된다. 만약 물가가 상승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작게 인식되며 법인세를 이연시킬 수 있으나 기말 재고가 매우 작은 금액으로 표시된다는 법인세 이연 효과는 있네. 후입선출법 표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하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장점: 선입선출법 일반적으로 물량 흐름을 반영한다.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원가를 반영한다. 선입선출법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원가를 반영한다. 후입선출법 수익 및 비용의 대응에 적절하다. 법인세 이연 효과가 존재한다. 단점: 수익, 비용의 대응이 부적절하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법인세 및 배당 압박이 존재한다. 후입선출법 단점: 일반적으로 물량의 흐름에 역행한다. 후입 선출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 경영자의 불건전한 구매 습관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은 위와 같이 후입 선출법의 문제점으로 인해 재고자산의 단기 선정에 있어 후입 선출법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4. 가중평균법 (average method). 가중평균법이란 실제 물량의 흐름과 무관하게 평균 단가를 재고자산의 단가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계속 기록법 하의 평균법, 평균 이동법, moving average. 중용 이동 평균법이라고 하는데
이동평균법이란 계속기록법 하의 평균법을 말하며 이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판매시마다 단가를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판매 시점마다 단가를 재계산하여야 하므로 실무 적용이 복잡하다. 이 총평균법, weight average, 총평균법이란 재고실사법 하의 평균법을 말하며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단가를 기말에 일괄하여 한 번에 계산한다. 5. 각 방법의 비교. 기업은 재고자산의 단가 산정을 어떠한 방법에 따르냐에 따라 이익 및 기말 재고 금액이 다르게 인식된다. 만약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재무제표에 영향이 있다. 기말 재고자산,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큰 순서로 보면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매출원가, 큰 순서로 보면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단기순위,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법인세,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큰 순서 들어갔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가격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재고자산이 동일한 기업 내에 영업 부분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을 다른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5. 추정에 의한 원가 산정 방식.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매출 총이익률법. 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매출 총이익률법은 과거 평균 매출 총이익률이 단기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과거 총 매출이익률이 단기와 유사한 경우 특정 시점의 재고자산 금액을 추정하는 데 이용할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추정한 금액일 뿐이므로 정확한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의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재해 등으로 인한 회계장부가 소실되는 경우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일 뿐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해당 방법을 인정하지는 아니한다. 이건 안 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이게 보면 1. 단기 매입의 추정. 기초 시점에서 특정일까지 단기 매입액은 매입 채무 등의 자료를 통해 추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단기 매입액은 외상 거래를 전제로 한다면 다음과 같다. 이는 매입 채무 T 원장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총 매입액의 매입 채무 감소, 상환 애누리 환출 할인 등 플러스 기말 매입 채무 마이너스 기초 매입 채무. 한편 매입액은 순 매입액이어야 하므로 단기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이 발생한다면 이는 총 매입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이는 아래 예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한다. 2. 원가율,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의 비율이 매출 총이익률이며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원가율이 된다. 따라서 매출액 블라블라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매출 총이익률은 갭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시험문제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매제고법 외출가격환원법 갭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요게 나오겠죠. 소매제고법이란 판매가로 표시된 기말재고 금액에 원가율을 곱하여 기말재고 원가를 산정하고 동금액을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접근 방식이 총매출이익률법과 유사하나 소매제고법은 원가율을 단기 원가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다. 1. 소매제고법의 적용 방법. 소매제고법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원가 매가, 과목 매가, 기초 재고 단기 매입, 순인상액, 순인하액. 재고자산은 봅시다. 1. 재고자산은 원장에 기록할 때 원가와 판매가를 동시에 기록한다. 이때 순인생이란 최초 입력한 기초 재고 및 단기 매입 재고자산의 판매가를 조정하는 순인생액, 가격 인상액 마이너스 인상 취소액을 의미하며 순인하액, 가격 인하액 마이너스 인하 취소액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이 단기 재고 자산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차변 매가 합계액에서 매출액을 차감하여 기말 재고의 매가 금액을 기말 재고의 매가 금액을 확정한다. 3. 기말 재고 52,000원 52,000원 의 원가율을 곱하여 기말 재고 자산 원가를 추정한다. 원가율 산정 방법 1. 평균법 11만원 14만 2천원 기말 재고는 5만 2천원 곱하기 77.46 은 4만 279원. 이 전통적 보수주의 저가주의 평균법 11만원 나누기 14만 2천원 플러스 2천원 기말 재고는 5만 2천원 곱하기 76.39는 39,723원. 3. 선입선출법 11만원 마이너스 만원 나누기 14만 2천원 마이너스 15,000원 기말 재고는 5만 2천원 곱하기 78.78%는 4만 945원. 원가율을 산정할 때 전통적 방법은 분모의 값에 순인하를 가산하여 매출 원가를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는 방법이며 선입선출법은 전통적 방법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 기말 재고가 기초보다 큰 값일 때 분자의 원가율 산정 시 기초 재고값을 제외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 기말 재고는 매입 재고로 구성되기 때문에 즉 평균법 때문이다. 구성되기 때문이다. 즉 평균법은 차변 합계의 원가와 매가의 금액을 이용하며 전통적 평균법은 매가 합계에서 순인하를 취소하여 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이다. 이러한 전통적 평균법은 기말 재고 금액을 줄여 매출 원가를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는 방법이다. 또한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 금액의 단기 초 재고 자산을 제외시켜 단기 매입한 재고 자산이 기말 재고 자산을 구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건 풀어봐야 알겠네. 이 소매제고법의 특수 항목. 다음은 소매제고법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1. 매입운임. 매입운임은 매입원가에 가산하며 매입운임 자체로 재고 수량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는 조정되지 않는다. 한편 매출운임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소매제고법의 조정 대상이 아니다. 2.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은 매입한 재고 자산의 반품에 해당하며 재고 자산의 수량 자체이므로 원가 및 판매가를 차감한다. 그러나 매입 애누리 및 매입 할인은 매입 원가만의 조정 사항이므로 원가만을 차감한다.
3.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및 매출 할인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 금액에서 차감한다. 4. 종업원 할인. 종업원 할인이란 자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해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한 금액을 말한다. 즉 10만 원의 정상 판매가를 8만 원에 판매하였다면 종업 할인은 2만 원이 된다. 이때 종업원의 할인은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 금액에 가산한다. 5. 정상 파손. 정상 파손은 영업활동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파손액을 말하며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 금액에 가산한다. 6. 비정상 파손. 비정상 파손은 실제 판매된 부분이 아니므로 매입에서 원가와 판매가를 모두 차감한다. 이상의 조정 방법으로 재고 자산 계정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재고 자산은 어, 음, T 계정 방법. 기초 재고 단기 매입 단기 매입 운임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순 인상액 순 인하액 비정상 파손. 음, 대변은 매출액,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종업원 할인, 정상 파손, 기말 재고 이렇게 나오는 거네. 이거는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일 1번까지 같이 하고